네, 안녕하세요. 코인 리서처입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해볼 건 이제 하나의 매매 기법인데요. 바로 이평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평선은 저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이동평균선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 이평선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실제 매매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생각보다 잘 알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이평선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가장 먼저 접하는 보조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하며, 또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쓰는 이유는 또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평선을 어떻게 매매에 적용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평선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역배열과 정배열, 그리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마지막으로 매수 시점,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보통 이평선은 5일에서 240일까지 이렇게 6개를 가장 많이 쓰는데, 주식은 이제 평일밖에 거래를 하지 않아 5단위로 사용을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365일 쉬는 날 없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전 예전부터 5단위로 사용해 왔더니 저한테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기준에 따라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이평선 설정도 했고 매매를 하기 전 제일 먼저 높은 시간의 차트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평선들의 배열 상태를 보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인지 혹은 하락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추세를 어떻게 아냐? 그게 바로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인데요. 이 개념을 알면 지금 현재의 추세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부터 장기 이평선까지 순서대로 배열된 상태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은 정배열과는 반대로 장기 이평선이랑 단기 이평선이 역전된 순서로 배열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현재 1번 구간의 이평선들은 정배열 상태로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 2번 구간 이평선들은 역배열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전체적인 추세가 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 오르기만 하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조건 중간에 조정을 받으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구간처럼 아무리 상승 추세에서도 이런 역배열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평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골든크로스를 처음 알았을 때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해 주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거라고 보고 이 지점에서 매수 시기를 잡아야 된다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반대로 데드크로스는 공부할 때도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해 주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바뀔 거라 보고 이 지점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배워요. 근데 이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처음 골든크로스가 된 지점은 여기입니다. 이평선은 지금 초록색이 121선이고 파란색 선이 201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락 추세 중에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으니까 이제 추세가 전환될 거라고 예상해 롱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만약 여기서 롱을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바로 물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신뢰도 있는 지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후 정배열이나 역배열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이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평선은 빨주 노초 파남 순으로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순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 이평선들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부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준 이후 정배열로 차트가 문제없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서 골크가 발생하기 전 이미 이 지점에서 골크가 일어났고, 그 다음 또 골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골든크로스가 발생해 이평선의 배열 상태도 정배열로 완벽한 교과서적인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든크로스로 매수 시기를 잡을 때는 단기 이평선에서부터 장기 이평선까지 연쇄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정배열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도 헷갈리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평선 매매 진입 타이밍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차트가 이런 식으로 너무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은 이 결과가 다 나왔지만 지금이 아니라 예전으로 되돌려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이제 롱 포지션을 잡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해 주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차트 움직임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골크 데크는 이제 너무나 변수도 많고 신뢰도 또한 떨어집니다. 그래서 롱이든 숏이든 아예 변동성이 크게 나온 이후에 이평선 배열을 보고 이 눌림목에 매수 타점을 잡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여기서 잡으면 정말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저점인지를 아는 것이지 이때 상황에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추세의 방향이 나온 다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이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차트가 상승 추세 움직임이 크게 나온 이후에 이평선들 또한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하던 중에 이런 조정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눌림목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제가 말하는 매수 타이밍이 바로 이 눌림목 구간입니다. 여기서 차트가 더 상승하게 될지 하락하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평선이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의 확률이 더 높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손절 라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롱을 들어갔다면 손절 위치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여기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가 진짜 눌림목 구간이었다면 앞으로 차트는 더 크게 상승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눌림목이 아니고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위치였다면 손절 라인도 깨주면서 쭉 하락하게 되겠죠. 하지만 차트를 봤을 때 확률적으로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보단 상승 확률이 더 높고 손절 라인도 잡을 수 있어 이 눌림목 구간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매수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이제 트레이딩은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익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영상으로 이제 다룬 이평선 매매도 반드시 손절 라인 명확하게 잡아 꾸준하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